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3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는 최고위원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단식이 열흘을 넘기면 위험한 상태가 되지요. 야당 대표가 이렇게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데 대통령실은 물론 여당에서도 빈말이라도 단식 중단을 권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단식 장소 앞에서 행사를 하면서 낄낄대고 웃지요.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무시하니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검찰이나 모두 야당 대표를 무시합니다. 할 테면 해봐라. 죽어도 나는 모른다. 이런 식입니다. 증오를 넘어서 살기가 느껴집니다.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 정치가 사라졌어도 인륜상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치를 짓밟은 죄, 역사에 남을 죄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호박 약과 딱 250세트 한정이라고 하는데요. 약과 제조 30년 장인의 겉바속촉의 호박 약과 세트 45,900원에 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로이, 꿀보의 하루 30스틱 청정 제주에서 직접 채취하고 생산한 제주 야생화 꿀로 19,9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과는 진짜 맛있어요. 늘 약과가 유행이에요. 유행이야. 약과 진짜 많이 먹습니다. 꿀보의 하루? 진짜 꿀맛이야. 진짜 꿀맛. 추석에는 스픽스몰에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양문석 언론학 박사,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세종옥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 부원장 이름표 약간 좀 그 옷에 깃에 가렸는데 그렇습니다. 빼주십시오. 오늘 이재명 대표 단식 관련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박혜림 님이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방송 진행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조개집 결국 폐업합니다. 버티지 못하고 결국 손들었습니다. 폐업 기념으로 정치본색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봅니다. 정치본색 늘 응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5만 원 슈퍼챗 쏴주셨는데요. 아이고,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폐업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박혜리님 슈퍼챗 보내주신 그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또 조개집이 벌써부터 이렇게 타격이 막 있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뭐 수산물 전체가 경계의 대상이 돼버렸으니까요. 생산, 유통, 뭐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전 영역에 있어서 상당 부분 타격이 가고 있죠. 예.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단식 13일째로 접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검찰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검찰이 지난번에 조사를 했고 또 이번에 또 조사를 하는데 박진영 교수 단식이 지금 13일째잖아요. 네. 걷기도 힘들고 일어나기도 힘들 텐데 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제 가서 의자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을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2016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단식할 때 그때 이제 담당 실무국장에서 자주 갔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증상이었는데 9일차 되니까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이 체질상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가서 검찰들이 신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 아니요 정도 외에는 못 하는 거죠. 물론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 1차 소환 때 웬만한 조사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3차 소환은 결국은 구속영장을 치기 위한
검찰의 기획 프로그램이 아닌가 뭐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 길어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옆에서 만류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박병석 전 국회의장, 한때는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웠던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도 찾아와서 단식 중단을 권유했는데요. 그 모습들을 한번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국민들도 이 상황을 많이 착잡하게 보고 있으니까 단식 거두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합니다.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분들은 단식할 때도 많이 가봤는데 어떤 순간을 넘기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회복하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건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도 챙겨야 되겠지만 어쨌든 폭수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동지들도 많이 걱정을 하실 테니까 동지들 의견을 받아주시고 아직은 뭐 조금 괜찮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복대를 했는데 훨씬 낫네요. 몸은 꼭 의지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몸의 요구도 존중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생각대로 잘 안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동지들도 많이 걱정하니까 네. 걱정을 좀 덜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미 단식을 시작한 지 열흘이 넘었고 건강과 체력의 한계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단식을 좀 중단하시고 건강을 회복해야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단기간에 끝날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중진들이 강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만해 주시고 건강 회복에 이제 힘써 주세요. 그래서 같이 좀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함께 긴 호흡으로. 예, 저렇게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식이 길어지면서 이재명 대표 한눈에도 보기에 수척해졌고 지금 이제 기력이 많이 쇠해진 모습 보입니다. 오늘 과연 검찰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비록 그 요구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단식을 하면,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그 상대당에서는 지금까지 어찌됐든 대표나 원내대표나 찾아가서 그만하시라 권유하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여당의 대표, 원내대표 어느 한 사람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여권 인사 딱 한 사람 왔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태영호 의원은 와서 위로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를 뭐라고 한다 따지러 왔지요. 태영호 의원 한 사람 왔다 간 것 외에는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정치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그 앞에서 수산물 무슨 행사를 하는데 시식회까지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을까요? 시식회는 취소했지만 그 앞에서 행사를 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말들만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김병민 최고위원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단식한다고 하는데 실제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도 의문이지만 밤낮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즐기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서 야당의 수장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관심 받고 싶어하는 관종의 DNA만 엿보일 뿐입니다. 3살 아이 투정 부리듯 하는 땡깡 단식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런 괴담에
국민들께서 더 이상 속지 않고 사법 리스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연히 헛심 쓰지 마시고 정기 국회가 시작된 만큼 민생 현안 챙기기에 협조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검찰 수사에 앞서 단식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민주투사 코스프레로 자신의 부끄러운 혐의를 포장하며 당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사법 시스템을 모욕 주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당당한 태도라면 국민들의 이해와는 그 의미와 한참 다른 것 같습니다. 기상천외한 사법 방탄 기법들이 난무하는 모습에 웬만한 범죄 피의자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일 겁니다. 국민을 위해 자신의 건강마저도 내려놓는 마지막 정치적 수단으로 여겨져 왔던 단식마저도 본인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으로 이용할 거라 대체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핑계 삼아 검찰 수사를 끝끝내 회피하는 이 대표의 모습을 보니 여의도 반치광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양문석 박사님, 예. 우리 정치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앵커께서 서두에 정오를 넘어서 살기를 느낀다라고 이야기했던 표현이 그 표현을 넘어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분들이 이야기했던 방탄 단식, 땡깡 단식, 그 다음에 여의도 반치광 사법 방탄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단식을 자꾸 방탄 단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수사 지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사 지연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볼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나 사법적 이득이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사 지연을 해서 뭘 얻을 수 있죠? 저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대장동과 관련해가지고 검사의 시간에서 판사의 시간으로 넘어간 뒤에 유동규와 남욱의 엉터리 진술과 그 다음에 검찰의 강압적인 진술 조작들이 판사의 시간에서 사법부에서 재판부에서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검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들이 계속해서 무너져 오고 있는 게 지금 이 순간까지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쌍방울과 관련해가지고 변호사비 대납부터 시작해서 대북 송금,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 후원금 쪼개기 압수수색을 검찰 출두 전날에 했던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수사 자체를 지연시켜서 이재명 대표가 얻을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탄 단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수사 지연을 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탄 단식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들은 방탄 단식이라고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 방탄 기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여의도 저는 저렇게 주장하려고 하면 무슨 정치적 이득이 있어야 저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정치적 이득을 설명하지 못하면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프레임 씌우기, 별명 지우기 하면서 공격을 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들의 모습들에 저는 진짜 살기를 느낍니다. 관종의 DNA만 엿보인다.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한다. 사법 방탄 단식이다.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향해서 여당의 지도부가 내뱉는 말들입니다. 서종옥 변호사도 이 여당 지도부의 이런 인식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늘 그 최강시사 KBS 프로에 나갔어요. 앵커가 이제 단식 언제까지 합니까 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기간 동안 단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게 여당이 단식을 조롱한다고 비판하더라고요. 아무리 정치인은 혀가 두 개라 하지만 정청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야당 대표죠. 그때 청와대 앞에 단식하다가 잠잘 때 국회 노천 그쪽에 마룻바닥에 아니에요. 거기 국회 잠을 잤더니 이동하는 도중에 차 안에서 뭐 먹는지 어떻게 알았냐. 이게 출퇴근 단식하면 되느냐.
이렇게 비판한 게 정청래입니다. 그거부터 사과하고 해야 되잖아요. 황교안 대표를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본인이 황교안 대표 8일 만에 실려가가 1시간 늦으면 생명이 위독했대요. 근데 그렇게 조롱한 사람이 과거 자기 발언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게 여당이 조롱한다.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 세월호 24일 동안 단식했는데 밤마다 차에 들어가서 먹고 담배 피우는 거 기자가 잠복해가 잡았지 않습니까? 뉴델리 기자가. 어떻게 단식을 24일 하면서 차에 들어가서 이게 매일 담배를 피웁니까? 그것도 검정구역에. 이게 본인부터 저는 이게 진정성 있게 좀 사과하고 남을 이게 비판해야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방탄이냐 아니냐. 좀 전에 양곤석 박사님이 했지만 지금 이게 저는 방탄이라고 보는 게요. 좀 있으면 이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 대표 뭘 했습니까? 내처럼 깨끗한 정치인은 방탄 필요 없다. 난 무조건 이게 판사 앞에 가서 당당히 받겠다. 이 수없이 했죠. 6월달에 대표 연설할 때도 했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단식하면서 의원들 사이에 아니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저 검찰이 무도한 수사하는데 이게 정당한 영장이냐. 우리 부결시키자. 이런 여론이 논다는 거예요. 이게 방탄 아닙니까? 결국에 단식을 통해서 의원들을 결집시켜서 그냥 이게 의회에서 아예 구속영장을 동의안을 부결시켜버리자. 이게 방탄 아닙니까? 저는 표결을 지켜봐야 되지만 만에 하나 부결되면 민주당은 그 자리에서 공중분해됩니다. 이게 당이 아니에요. 국민 앞에 방탄 포기한다고 수없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표결해서 부결하면 저는 이게 민주당 당을 안 봅니다. 자, 그럼 반박을 좀 말씀하십시오. 해야 되겠습니다. 자, 부결시키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체포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이게 창작 소설인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이걸 판단을 하고 부결시킬만 하면 부결시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방탄이니 아니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정치적인 그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공중분해되든 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정욱 변호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400차례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벌였고요. 그리고 나서 쌍방울과 관련해서 서정욱 변호사가 수없이 침 튀기면서 이야기했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었었죠. 대북 송금 사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 지금 하나도 안 나왔었죠. 이제는 심지어 후원금 쪼개기까지 이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 한 번 나왔습니까? 정언만 나왔는데 정언도 그 계속해서 바뀌어왔던 정언만 나왔었어요. 어떤 그 증거 하나 나온 적 없습니다. 증거 하나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증거 하나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영장 청구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 국회에 보내겠다는데 이런 걸 가지고 체포동의안 나왔다고 체포동의안 오면 무조건 동의하는 게 정당하고 국회의원의 의무입니까? 검찰이 던지면 무조건 찬성하고 검찰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외치는 게 그게 국회의 의무입니까? 그리고 아멘 하지 않으면 사입이고 그게 방탄입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응징하는 게 제대로 된 국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결시킬만 하면 부결시켜야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향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명확하게 윤석열 정권과 검사에 대해서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요. 자, 이재명 대표의 단식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를 두고 여야 간의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은 야당 대표의 단식이 이렇게 길어질 때 그래도 한 번쯤은 찾아와서 들여다보고 이러지 마시라 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장 청구 그리고 체포 동의안 그것과 관련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게 꽤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지금 뭐 방탄 국회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그 특권 포기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당당하게 영장 청구하면 심사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비회기 때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비회기 때 하나, 회기 때 하나 본인이 포기하겠다 하면 회기 때 해도 당론으로 포기합시다. 내가 약속하니까 하면 되잖아요. 시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포기한다는데.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회기 때는 국회에서 표결 절차 필요 없이 그냥 영장 실질심사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회기 때는 반드시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지금 저 체포 동의안 무조건 체포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르지 않나요? 영장 실질심사의 구속 적부심과 그게 동의안이 체포하게 해달라 이거보다요. 예. 내가 이게 판사 앞에 가서 실질심사를 받겠다.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동의해달라 이 뜻입니다. 구속되는 게 아니에요. 체포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판사 앞에 내 발로 가서 실질심사를 받게 해달라. 이게 바로 국회 동의입니다. 판사가 다시 기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구속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검찰의 시간표대로 가면 되지. 국회가 회기 중이다 비회기 중이다 이것까지 정치적 고려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니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변호사면 잘 아실 건데요. 요즘 일반인들도 수사받는 거 그다음에 이 시간 조정 다 합니다. 언제 출석하겠다라고 협의 다 합니다. 경찰하고도 협의하고 검찰하고도 협의하는데 국회의원이고 야당 대표인데 그걸 조정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서변이 유능한 변호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섭섭하고요. 이거 전형적인 검찰의 정치 기획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은 언론하고 여당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봐라.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고 생각한다. 온 언론에 도배질을 할 겁니다. 그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모 의원들은 찬성하고 모 의원들은 반대해서 민주당의 분열이 일어났다. 이렇게 또 도배를 할 겁니다. 전형적인 야권 분열 책동이고 한편으로는 야당 대표를 향해서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정치 기획인 거예요. 말씀하신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가결됐으니까 사법부에서도 아유 부담 없이 우리도 영장 실질심사 대충 해서 통과시켜 버리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야당 대표 하나 그냥 죽여 버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면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다른 의원들이 한번 죄를 한번 낱낱이 따져봅시다. 공소장 한번 제대로 보는 국회는 없어요. 그냥 이재명이 싫으면은 이거 체포 동의안 가결, 좋으면 부결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가 정확하게 있는지 증거가 있는지 판단해가지고 그 정도 판단 능력이 없으면 국회의원 때려쳐야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죄가 없으면 당연히 부결시키는 거고 죄가 있으면 가결시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에 작년 이맘때도 도대체 이재명 대표를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하는 거냐. 검찰 이렇게 피의 사실 흘리면서 이거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2년째인데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국정 아젠다도 없는 정권이 지금 2년 차로 가고 있는데 국정 아젠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목적이냐. 이런 얘기 하고 싶고요. 수해 골프로 비판받았던 홍준표 시장이 어쩌다 한 번씩 바른 얘기도 하시는데 최근에 한 얘기가 저는 정말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사 2달이면 끝내야 되는데 2년 동안 이렇게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있는 게 검찰에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검찰 좀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5년 동안 수사할 겁니까? 그리고 5년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전 정권과 이재명 대표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실토하고 마무리할 겁니까? 얼마나 국민이 불행해집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요. 대통령실에서 전적으로 밀어가지고 대표가 된 분 아닙니까? 그래서 태생적 한계가 있는 분이긴 하죠. 그래서 정치적 운신의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실제로도. 정치가 실종된 상황이죠. 그러나 인간성 실종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가서 위로하고 이제 좀 단식 끝내고 우리가 좀 잘 해봅시다. 이런 얘기는 못할 망정 온갖 조롱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대표부터 대변인 최고위원 할 것 없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욕 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13일째인데요. 그래서 조금 이 정권의 말로가 지금 이런 정치 행태에서부터 저는 비롯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의 단식을 여당은 방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그쪽으로 논점이 옮겨갔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좀 깊이 들여다보고 하는 것은 정치의 실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가?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하는 한탄입니다. 정정숙님,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정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번을 찾아가 보질 않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만 쏟아낼까요? 사람이 어찌 저리도 잔인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글을 주셨고요. 레몬님, 김성태 의원이 이정현 의원이 단식했을 때 상대방 대표들이 찾아가서 단식 중단을 권유하기도 했고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지금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비정해졌습니다. 어떻게 단식하는 앞에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따지러 가고 앞에서 음식 먹방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람의 도리가 사라진 지금입니다. 이런 글을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단식을 했을 때 군사독재 시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김영삼, 김대중 전 총재들이 단식했을 때 전두환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로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이정현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다 그렇게 단식이 길어지면 그래도 마음은 어떨 망정 찾아가서 빈말이라도 위로하고 단식 중단 권유했습니다. 왜? 단식은 목숨을 거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탈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인도적으로 인륜상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가 단식했을 때 단식을 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세균 의장 퇴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인 물러나라고 하는 단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현 대표가 단식 7일인가 8일 만에 병원에 갔을 때 병원을 찾아가서 위로를 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쾌유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러나라고 했는데 그 당사자가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랬던 것이 우리 정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들리는 게 관종짓이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이정현 전 대표가 본인이 단식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장기가 괴사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누군가 찾아가서 말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단식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얘기라서 들어볼 만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당대표 시절에 단식을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위험합니다. 7일째 되는 날 이제 실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장기의 괴사가 시작됐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6일 지나고 나면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괴사 현상이 일어나요. 결국 경쟁자고 파트너지 그냥 상대방이 어떻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거나 망가져 버리거나 뭐 이렇게 부러져 버리기를 바라는 여당도 없을 것이고 그런 정당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상대당 대표가 저렇게 하고 있을 때에는 일단은 그 건강도 걱정을 실제로 건강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걱정도 같이 해줘야 되고. 아니 정말 그렇지 않나요, 김유정 의원? 네. 만약에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성마저도 보여주지 않는 이 국회가 지금 여당의 모습이 뭐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지 저는 진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정세균 당대표가 단식하던 시절에는 제가 대변인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MB학법 저지를 위한 투쟁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세균 대표가 그때 단식에 대해서 시작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난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이 배 고른 거를 진짜 밥 먹듯 해와서 다 해도 밥 굶는 것만은 내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투쟁을 위해서는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80명밖에 안 되는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내가 대표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틀째 되는 날 박기태 대표가 왔었고요.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또 그때 한나라당이었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왔었어요. 그랬는데도 결국은 이제 뭐 그 원하던 바는 이루지 못했고 뭐 미디어학법 이런 거 다 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이런 부분들은 보여줬던 것이 한나라당이었는데 그 후신인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가에 대해서 정말 이 비애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박진영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장 시절에 단식을 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굉장히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 단식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는 그만큼 절박함이 있었던 것인데 이유화를 막론하고 정당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정무수석은 전당대회나 정치적인 일에는 굉장히 개입을 자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에 이렇게 침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적 낭만주의에 여전히 빠져있고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이번 해외 순방길 귀국하면서 곧바로 이재명 대표를 찾았다면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각박하진 않고 정말 뭔가 그 협치로 향한 그런 물꼬를 틀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너무나 여전히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그 환상에 사로잡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적어도 김기현 대표가 뭐 밥 먹자, 뭐 조건 없이 만나자, 토론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엊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들로 조롱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정치 회복과 협치를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지 대통령실에서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구보다도 협치를 바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이런 그 황당한 얘기까지 늘어났는데 이게 과연 협치를 바라는 윤석열 정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근데 서정옥 변호사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바라보는 인식은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으면 여당에서 또는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라든지 찾아가서 중단하시고 한번 이렇게 대화로 뭔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100번 양보해도 인간된 도리로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서정욱 변호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하려면요 단식은 이제 그 명분하고요 그다음에 진짜 죽음을 각오한 진정성 두 개가 있을 때 저는 이제 대화를 하고 뭐 타협이 돼요. 근데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를 일본하고 연장해라 이런 요구를 걸고 한 거예요. 근데 일부 들어줄 수 있었죠. 그때 정무수석 나갔어요. 지소미아. 그다음에 그 김성태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해라. 이것도 이게 국민적인 명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줬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나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고 나를 구속시키지 마라. 이렇게 조건을 걸고 했으면 쟤부터 찾아가서 타협했을 겁니다. 그게 본 마음대로 단식을 해야 되잖아요. 나에 대한 수사하지 말고 나를 구속하지 마라. 근데 내걸은 거는 뭡니까? 대통령 끌어내리라. 그 다음에 내각 총사퇴해라. 후쿠시마 해양재판소에 제소해라. 이런 거예요. 이런 조건을 대통령 끌어내리라고 단식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역대 단식에. 대통령이 그런데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 다음에 내각을 총사퇴해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게 요구 조건이 됩니까? 뭔가 이게 국민적 명분이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으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대통령 끌어내리고 내각 총세타라는데 가서 이게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이게 저는 명분의 문제고요. 자,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왔어요. 조금 전에 그 우리 인터뷰 봤죠? 우리 보수 쪽에, 우파 쪽에 단식 평균 기한이 8일입니다. 황교안 대표 8일, 김성태 8일, 이정현 7일 이래요. 근데 진보 진영의 단식 보니까 평균 16일입니다. 16일. 아까 정청래 24일, 우원식 대표도 뭐 이번에 단식했었죠? 15일 단식하고 본인 차로 갔어요. 앰뷸런스가 아니고 15일 단식하고 본인 차로 갔어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며칠 할지 모르지만 이러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이 옛날에 YS 단식할 때는 국민들이 걱정하고 외신도 걱정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정성이 없으니까
걱정도 없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단식에. 저보다 제가 택시 타고 가도 아니 뭐 아무도 이게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자 이제 서정욱 변호사 인식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 요즘에 가짜 뉴스 단속 심하게 합니다. 저 날짜 팩트로 가져왔잖아요. 대일령 기사 아닙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방금 얘기하면서 예. 이재명 대표의 단식 요구 조건이 대통령 끌어내려라, 내각 총사퇴하라. 그게 있습니까? 처음에 세계에는 후쿠시마 방류하고 민주주의 파괴 사과하고 그다음에 그 국정 그 개각 내각 다 그 있고요. 그거는 처음에 그랬던 세계고 단식 도중에도 계속 촛불 문화제라든지 계속 대화를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 그다음에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서정욱 변호사가 그런 택시만 골라서 타는 모양이네요. 참 제주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재명 대표가 왜 단식을 시작했나고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는 없다. 전체주의, 공산주의, 맹종 세력과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단식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지적하면은 저 같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면은 방류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다른 여지를 한번 참조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각 총사퇴. 지금 이미 3명의 장관 교체하겠다고 했잖아요. 순차적으로 일부 문제가 되는 장관들은 교체하면서 야당과 논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윤재옥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김병민 최고위원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된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에요. 히틀러가 있으니까 괴벨스가 생기고 괴링이 생기고 힘내가 생기고 SS 친위대장이 생기고 게슈타포가 생기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 일부 검사들이지만 이 악질 특수부 검사들 일부가 이런 상황을 조장했다고 봅니다. 이거 아닙니까? 피의자도 예상되는 사람은 굶어 죽어도 돼.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검찰을 흔히 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권의 보루라고 하는데 이게 인권의 보루입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집단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여당이라는 사람들도 황당무계한 사고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단 체면 같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서정욱 변호사 자유지만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그 단식 조건은 윤석열 정권에 요구한다.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 전면적 국정 쇄신 개각 이걸 요구한 거지. 대통령 끌어내려라. 내각 총사퇴 이것을 단식 조건으로 내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서정욱 변호사가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몰라도 그걸 요구 조건으로 했다라고 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조금 전에 사실 설명했잖아요. 처음에 내건 거는 그 3가지가 맞고요. 근데 그 이후에 촛불 문화제나 집회에 많이 참여했잖아요. 그 이후에 발언 중에 끌어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각 총사퇴라 이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건 팩트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인터넷에. 그걸 단식 조건으로 봐야 됩니까? 뭐 단식 조건인지는 모르지만 단식하면서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 제 말은 이게 협상이 대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극이 큽니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요, 내전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까지 한 번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후쿠시마 핵 배기수 해양 투기와 관련된 집회는 열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이 엄청난 정치적 횡포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의총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행패에 관련된 의제를 가지고 의총을 여는 것도 처음이고요. 그리고 오늘 1시 30분에 수원지검 앞에서 검찰 규탄 대회를 여는 것도 오늘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한 이후에 최초로 검찰을 집중적으로 규탄하는 검찰만 가지고 어제를 삼아서 규탄 대회를 집회를 하는 최초의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주저주저했던 검사 탄핵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까지 아주 급하게 이 탄핵 투쟁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오늘 1시 30분 수원지검 집회 이후에 급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정치적 의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박진영 교수, 지금까지 정치인 단식으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23일을 최고 기록으로 꼽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은요, 여당 대표 외면 최장 기록은 세운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안 찾아가 본 역사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전두환 시절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83년도 23일간 단식을 하는데 그 당시에 권익현이라는 원내대표인지 제가 뭐 정무수석인지를 모릅니다만 전두환 대통령도 사람을 보내요. 전두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YS를 연금을 하면서 구태 정치인으로 몰아가지고 척결할 대상으로서 똑같습니다.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단식을 할 때도 이 5.18을 이 군합발로 짓밟은 전두환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단식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유가 그냥 윤석열 대통령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야만적인 정권인 거고 폐륜적인 정권인 겁니다. 지금 우리 159명의 이태원 참사에서 젊은 청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문제, 모든 것들이 다 대통령이 다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실정들을 숨기기 위해서 야당 대표를 타겟으로 해서 야만적인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지금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항입니다. 야당 대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국민 항쟁이라고. 지금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는 협치라는 말은 이제 아예 꺼내지도 말아야 되겠어요. 이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입장을 바꿔서 지금 이재명 대표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내가 단식을 하는데 그래 할 테면 해봐라, 너 죽어도 나 몰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마음에 뭐가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랬는데 우리 국민이 다 속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2년 전 2021년 9월 달에 윤석열 후보도 되기 시절 그 전이죠. 9월이니까 2021년 9월이니까요. 그때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낮에 정부에 대해서 욕한 야당일지라도 밤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민이 순진했던 걸까요? 우리가 너무 바보였던 걸까요? 그런 모습과 지금의 이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대비해 보면은 이거는 정치고 뭐고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인간성조차도 없는 정권이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없는 정권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뭐 야당에서 탄핵 얘기 나오고 또 이재명 대표가 국민이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얘기 했기로서니 그거 가지고 발끈하면서 온갖 얘기를 또 해대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은 그 탄핵이나 국민에 반하는 정권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로 발끈할 것이 아니라 최근에 나온 강승규 수석의 그 대화 녹취록이랄지 대통령의 어느 이번에 밝혀진 녹취록이랄지 이런 거 보면서 이미 정권 말기적 현상을 보이고 있는 내부 균열에 대해서 오히려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기현 대표나 지도부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단 총선 때까지는 참고 보자,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총선 이후에는 본물 터지듯 이런 녹취록들이 수없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대통령이 지금 그 녹취록에 나온 대로 뽀개버리고 날려버릴까 봐 총선까지는 참고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내부의 균열과 이 정권의 몰락은 저는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로부터 나올 것이다, 지금의 행태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극한 대립이 가져올 결과 생각하면 정말 생각이 상상이 안 되는데요. 서정옥 변호사, 결국은 이렇게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되면
나라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저도 여기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게 패널이면 준공인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나라가 하나로 다시 이게 합칠 수 있는 통합, 협치, 이걸 이게 고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심해지냐?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 때부터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제가요, 이명박 대통령 변호인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어르신, 제가 어르신에 부른 아버님, 어르신은 구속 안 됩니다. 설마 이게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 한 명 구속했는데 보수를 2명을 동시에 구속할 정도로 이렇게 못합니다. 아무리 간이 커도 이랬거든요. 근데 둘 다 구속하더라고. 그때부터 이게 보수청은 또 이를 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때 검사를 제일 많은 게 조국 장관 때입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중앙지검에 특수 1, 2, 3, 4 제일 숫자 많은 게 조국 장관 때예요. 그때 박근혜, 이명박부터 보수 인사들 수십 명, 수백 명을 수사했지 않습니까? 국정원부터 국방장관 거의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극한 대립이 시작된 게 하나가 있고요. 뭐 제가 전 정권 꼭 탓은 아니지만 팩트니까. 두 번째,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 탓이 커요. 자, 선거 끝나고 졌다. 역대 김대중 대통령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영국이나 어디 외국에 나가서 좀 조용히 반성이나 공부하다가 또 때가 되면 국민이 부르면 들어올 수 있죠. 전부 그래서 이해창 대표도. 근데 이재명 대표 선거 지자마자 그 다음날 주식 투자했죠. 그 팩트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배지 달았죠. 보궐선거 송영길 지역구에. 그리고 당대표 나왔잖아요. 이런 역대 패장이 있었습니까? 그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내가 부족해졌다. 좀 이게 겸손하게 반성하고 뭐 잠깐 이게 외국에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이랬으면 이런 극한 대립이 안 생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모든 게 이재명 대표 때문에 방탄에 영향이 투입되니 저는요. 이재명 대표 없었으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 60%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부정이 60 아니에요. 긍정이 30이고. 근데 윤석열 부정이 60인데 민주당은 왜 엎치락뒤치락 국민의힘 합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좀 극한 대립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요. 폭력을 가해서 때리는 사람이 있는데 맞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안 맞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린 사람이 잘못이지 맞는 사람 탓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 때 갈라치기하고 야당 박멸했다. 그거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보수에서 이야기하는 보수 계멸 행위를 했던 것들도 바로 지금의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지금의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보수 인사들 참 생각하기에 앞뒤가 안 맞는 어불성설이다. 그 말씀 드리겠어요. 양문석 박사 말씀하시죠. 우리 서정우 변호사 진짜 열성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갈라치기 했어요. 그죠? 그래. 그렇게 전직 두 대통령 구속시킨 사람이 중앙지검장이죠.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누가 중앙지검장인지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시청자들이 선명하게 알아듣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박진영 민주연구 부원장 이야기했던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두들겨 패놓고 우리 민주당 내에 아주 못된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또 쓰면 안 되잖아요. 지금 문제는요. 이제 오늘 저는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저는 이제 방송 마치고 바로 이제 수원으로 갈 예정인데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내에서 방탄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썼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방탄이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68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걸 세밀히 따져서 합리적으로 부결시킬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부결시키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결시킨다고 해서 여론의 역풍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갖다가 탄핵 소추해가지고 헌재 보냈는데 헌재에서 기각시켰다고 역풍 안 맞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조홍천이나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국회의원들이 뻑하면 중도청 역풍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도청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만큼의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지 역풍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있어서 검찰 독재 정권의 지나친
검찰권 남용과 압수수색 이 문제에 대한 분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이제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검찰 타격을 얼마만큼 제대로 해내느냐가 관건이다라고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이 지지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타격하느냐 못하느냐가 오늘부터 시작이고, 여기에서 오늘 집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사 탄핵 문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문제,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이게 이어지고, 그리고 국회에 있어서 국회의 권한을 통해서 이 타격들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서정욱 변호사가 걱정하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얼마만큼 큰 상승폭을 채워내느냐 마느냐, 즉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있어서 부정률 60%를 채워내느냐 못 내느냐.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0.5 또는 52점까지 올라가는데, 이 여백인 10에서 8%를 채워내느냐 못 내느냐는 검사 탄핵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 이 부분으로 채워낼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서정욱 변호사가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단련이 되셨겠지만 홍기영님, 앵커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패널들 이름 옆에 핸드폰 번호도 넣어주세요. 서정욱 변호사한테 전화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DL정 두피문신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요. 눈팅 귀팅만 하는 열혈 구독자입니다. 여야 좌우를 떠나서 옳고 그름은 알고 판단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야 중도들까지 편하게 구독 시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명치 끝이 아프네요. 예, 민주주의는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나하고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그래도 듣고, 그래야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이렇게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정치 도의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인륜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당 대표 단식이 13일째, 이제 그야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찾아가서 위로하고 중단을 권유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렇게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하는 정치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를 죽인 겁니다. 정치를 짓밟은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정치의 싹을 마르게 한 죄는 국민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방금 속보가 떴네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할 것 같다라고 하는 속보인데요. 우리가 어제 이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 그만둔다고 물러나 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할까? 그러면 지금 뭐 후임으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얘기가 나오지만 바로 임명할 수 없죠. 내정하고 절차를 거치고 청문회도 하고 최소한도 한 달 이상, 설사 지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사표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국방장관이 공석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할까 궁금했는데, 자,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보죠. 박진영 교수, 국방부 장관 사의를 표명했다. 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법률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사임을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 표명한 것을 수용한다. 이거는 꼬리 자르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종섭 장관이 이 최상병 수사 외압 관련해서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종섭 장관에게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국정농단입니다. 사법적 절차 과정에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서 개입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국정농단에 해당될 수 있는 의혹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저는 꼬리 자르기 하지 않는가라는 의혹이 있고요. 빨리 야당이 탄핵 절차를 진행해가지고 이종섭 장관이 사임을 통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꼬리 자르기를 하는 증거인멸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방장관을 탄핵하려 하니 국방장관을 교체해버리네요. 정말 뭐 이런 정부가 있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레모님 글을 주셨는데 김유정 의원, 네. 탄핵 절차가 아직은 돌입 안 하지 않았죠. 네. 탄핵하기로 했는데 예. 그랬을 때 만약에 사표 수리를 해버리면 인정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 어제 그런 전망을 한 분도 계셨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속으로 더 캥기는 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방장관을 앞으로 한두 달간을 공석으로 놔둘 생각으로라도 사의를 수용하겠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분명히 뭔가 우리가 예상했던 바대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이거야말로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거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왜 해임하지 않았는가라고 저희는 또 한 번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야당이 탄핵을 하고 뭐 헌재 기다리는 동안에도 끄떡없이 그냥 이렇게 지켜주고 싶었던 것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고 이 건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연결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의 표명한 거에 대해서 즉각 수용할 지금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박정훈 대령이 얘기했던 그 VIP의 경로 이거를 확실하게 더 심증을 굳게 해주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국방장관의 사의를 뭐 수용한다고 해서 그 팩트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정훈 대령이 막 분단위로 막 이렇게 기록해 놓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역대 군 통수권자가 이런 식으로 장관 결재 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번복하는 일을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한 사례도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마음 놓고 군대를 보낼 수가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이 모습에 대해서 대통령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최수근 그 상병의 그 순직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그 부분은 완전히 실종돼 버리고 또 다른 이제 외압 사건으로만 이게 지금 몰려가고 있고 이게 국방장관 해임 사의 표명을 한다고 해서 이 사건이 사라지지는 결코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그 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문석 박사, 지금 사의 표명하고 수리할 듯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이제 탄핵안 발의를 한다고 하니까 저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내용이 탄핵안 발의하고 사의 표명과 그다음에 수리 문제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애초에 탄핵안 그 발의는 어제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 탄핵 추진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 내에서 그 이전에까지만 해도 해임 건의안 이야기만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 교체는 구체적으로 신원식까지 이름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정부 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탄핵과 현재 그 이 사의 표명과 그 선수 교체 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서정 변호사는 이종섭 장관 사의 표명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근데 그 대통령이 뭐 탄핵 무서워서 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무서워하겠어요? 탄핵해봤자 이상민 장관처럼 바로 기각될 텐데 그거는 이제 탄핵 사유가 없는 거고요. 평소에 좀 우유부단한 대응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표 받고 신원식 장군을 상당히 그 신뢰합니다. 신원식 장군을. 그러니까 이제 그 저는 오히려 이게 본인
이게 그 업무 평등을 통해서 이게 그냥 신원식 장군이 더 잘할 것 같으니까 교체하는 거지 탄핵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 이걸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요. 용어를 좀 바로 잡아야 돼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수사권의 외압을 가했다. 이 둘 다 말이 안 되는 용어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권이라는 게 압수수색하고 막 불러서 조사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잖아요. 박정훈 장관이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까? 수사권이 있으면 압수수색하지요. 수사권이 없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일선 경찰과 검찰이 하도록 사망사고는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문재인 정권 후기에. 따라서 수사권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뭐 사단장, 야 대대장 와. 너 어떻게 해서 불러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신문기사 보고 대충 이 정도까지 책임 아니겠나? 이렇게 적어서 그냥 이첩하는 거죠. 본인이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신문이나 수사권이 없다는 거 첫째. 두 번째, 수사권이 없고 외압이라는 건 뭐냐? 외압이라는 건 게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 신원식 의원이 압력을 여가지고 야 이거 막아. 이건 외압이에요. 왜? 국회의원은 권한이 없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고 그 밑에 국방부 장관이 군정 군령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밑에 합참으로 군령이 가고 참모총장이 군정을 가집니다. 이런 지휘계통에서는 위에 사람이 당연히 그걸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외압이 아니고 지시입니다. 이건 안 따르면 항명이 되는 거고요. 이걸 용어를 좀 정확하게 써야지. 외압은 하고 이게 정당한 지시도 구별 안 하고 또 이게 마치 수사권이 독자적인 뭐 완전히 독립적인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개입 못하는 그 박정훈 대령은 군인 아닙니까? 계급장 있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까? 우리 뭐 해병대 사령관이 봐서 야 이거 빼 하면 이거 빼는 거고 이거 여 하면 였는 거지 본인이 무슨 수사권이 있나요? 서정욱 변호사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까 몇 가지 짚어보고 그 다음에 박진영 교수 말씀 들어봅시다. 수사권이 뭘 수사권이라고 합니까? 압수수색도 하고 피의자 불러 조사도 하고 이렇게 조사하는 게 수사권이죠. 그러면은 조사권은 뭡니까? 그러니까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수사권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일반 경찰이나 형사가 수사하고 조사하면 그건 뭐라고 부릅니까? 그 수사권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 아닙니까? 아, 그런 게 법 바뀌기 전에 다른 거를 수사할 수 있는데 살인사건하고 그다음에 성범죄하고 그다음에 민간인 때 범죄 3개는요 수사권이 아예 민간 경찰 검찰로 넘어와 버렸다니까요. 군이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좀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물타기인데요. 용어를 가지고 물타기 하는 건데 수사권이 없더라도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조사할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검경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뭐냐? 그 과정 전체가 하나의 수사의 진행 상황인 겁니다. 이첩할 때 항목을 정하는 것을 이 단장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역시 법률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개입을 했다.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 특히 대통령의 개통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거는 국기문란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간에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고 그것이 검경에 전달되는 이 전체적인 과정 자체가 법률에 의해서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국기문란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자,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범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그럴 권한은 있는 게 맞죠? 그럴 권한이 없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런 사망사고가 나서니 수사단장은 뭐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런 사망사고가 나서니 여기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첩만 바로 넘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건의 개요만 적어서 넘기면 되지. 본인이 대대장이든 중대장이든 사단장이든 불러서 물어볼 권한이 없다니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결재로 올린 것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첩한다 하는데 이첩할 때 이제 그 대충 이름을 적게 돼 있어 칸이 있어요. 이름을 적는. 그렇게 이름 적는 거죠. 이게 뭐 자기가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이 있어서 적는 게 아니고 이런 사고 난 이름 그냥 적게 칸이 있는 거예요. 칸이. 자, 서정욱 변호사 말씀 듣다 보면 매우 중대한 결함을 제가 좀 느끼는데요. 자, 이제 수사권이 있다 없다 이걸 법률적으로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두고 일단 해병대 수사단장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보면 그걸 결재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런 조사를 해서 결재를 올리면 결재권자가 이건 너는 권한이 없는데 이 일을 했으니 이건 옳지 않아라고 반려를 해야지 거기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종섭 장관이 한 건데 이종섭 장관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처음에는 대충 그냥 이첩하는 서류니까 면밀하게 고민이나 검토를 안 하고 사인했다가 자 법률적인 예. 지식이 없으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예.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그러면 왜 대상자를 이렇게 줄이라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 권한은 있습니까? 저는 이게 그 국방부가 상급 관청이니까 얼마든지 지휘할 수 있는 거죠. 경찰이 잘못하면 국수본부장이 지휘하듯이 위에 상급 관청이 하급 범인을 왜냐하면 이름은 의미는 없지만 이름을 7명이었냐 5명이었냐 3명이었느냐 여기에 따라 괜히 일선 경찰에서는 사단장까지 우리 불러봐야 되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예 사단장 이름을 빼면 일선 경찰에서 아예 사단장 안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수사권은 경찰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집어있냐 말이에요. 그냥 밑에 뭐 소대장이나 중대장 정도 이렇게 넘겨도 아니 이첩을 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이첩을 하기로 한 거고 그렇게 해서 국방부 장관도 결재를 했는데 그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종욱 변호사는 마치 논리를 애당초 그렇게 할 권리도 없는 사람이 권한도 없는 수사단장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 저는 첫째로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군대에서 군정과 군령이 매우 엄하고 상명하복이 군인의 생명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또는 어떤 명령체계가 무너졌을 때 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잘잘못을 가리고 유무죄를 가리는 일에서 그 지시가 무조건 있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인식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가 한 말씀 할게요. 그럼 이게 경찰에 넘기면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해가지고 사단장이 책임이 있다 없다 또는 이게 대대장이 있다 없다 이게 경찰이나 검찰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굳이 수사도 안 해봤잖아요. 이분이 뭐 사단장 불러서 물어봤습니까? 어디 조사를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신문기사 보고 자기가 볼 때는 7명이 책임 있다 이가 넘기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경찰에 맡겨놓으면 경찰이 사단장까지 기소할지 아니면 이게 뭐 대대장까지 할지 어디까지 할지 그거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서변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변호사가. 내가 이야기 좀 할게요. 신문 기사 보고 그 조사 내역을 썼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그 근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자, 전체적인 사건 개요가 그동안에 수많은 그 정언들에 의해서 그 틀림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 다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 그 최상병의 그 사망 사고의 핵심 주범은 사단장이 대부분 밝혀졌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못해요? 그 부분에서 동의 못하면 이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에 의해서 그 최상병 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담당 중위부터 시작해서 실무진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대대장들이 다 증언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사건 개요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애초에 그 사건 개요가 다 증언과 증거로 다 드러나 있고 하위 간부들이 다 증언했던 부분입니다. 어디서 자꾸 그 신문 기사 보고 그렇게 썼다고 하는 거제도 안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조사들을 하는데 그런 조사들도 안 하고 그렇게 그 내용을 쓰고 그리고 사단장이라는 별을 갖다가 적시하는데 신문기사 보고 그 주범이라고 적시를 해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면서 그 논쟁을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정도의 그 단순한 사건이었으면 이 사건이 한 달 내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야당에서 특검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주범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서변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는 이러시면 안 돼요. 변호사는 이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공무원법에 의해서 지휘명령이라는 것과 형법에 의해서 살인사건이라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지휘명령 같은 게 우선시 됩니까? 이거야말로 권력에 의해 가지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을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는 권력 남용이고 국기문란 사건인 거예요. 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사단장이 서류를 만들어서 이첩하는 것이라는 것이 군대 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행하는 방식이라는 형법인 겁니다. 형법. 이건 분명히 형법이죠. 맞죠? 그죠? 형법이 맞죠? 그죠? 형법이 맞죠? 그러나 이 대령보다 장관이 높고 장관보다 대통령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법상의 직위의 문제 아닙니까? 직위가 높다는 걸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법률적인 문제를 마음대로 처리한다. 이거야말로 100% 국기문란이죠. 저기 10초만 말할게요. 시간 다 돼가요. 10초만.
자, 판사가 재판할 때 판결문 할 때 대법원장 결재 받습니까? 판사가 판결할 때 대법원장 결재 안 받잖아요. 이게 독립된 재판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박정훈 대령은 자기 독립된 수사권이 있으면 바로 보내지 왜 장관 결재를 왜 받아요? 결재를 왜 받습니까? 독립된 권한이 있으면. 제 말은 왜 결재를 다 받았게 하는 자체가 다 지위를 받는 거예요. 그냥 독립되면 판사가 사인 안 받듯이 대법원장 본인도 왜 그러면 장관이나 다 결재를 받습니까? 바로 보내면 되지. 서정욱 변호사 말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만 제가 쉽게 동의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서정욱 변호사는 변호사신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변호사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거는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박정훈 단장이 수사를 하면 장관 결재받아서 즉시 이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즉시. 군사법원법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첩을 보류해라라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명령입니다. 그 불법에 대해서 이걸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항명이다, 집단 항명 수개죄다, 처음에 그랬었죠.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한 내용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넘겼다고 해서 경찰이 그대로 그냥 마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수사하고 폭넓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얘기대로 수사 원인을 그 사건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서 재발 방지해라 라고 한 대통령의 말대로 그대로 수사를 했던 것이고 즉시 넘겼을 뿐인데 이거를 집단항명 수개죄로 처음에 규정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인 그 이첩 보류 지시였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에요, 왕. 이종석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과 관련된 내용은 내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9,000명 가까운 분이 동시 접속해 주셨는데요. 댓글을 보내주신 분 2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봉이 님이요. 탄핵 들어가면 국정에 지장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만 후임도 안 정해졌는데 먼저 사표 내서 국정 공백을 만드네요. 그런 의견 주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맨 앞부분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하신 분 오늘 댓글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찾는데 시간 걸리네. 박 누구셨는데? 조개. 박혜림님. 예. 예, 조개집 폐업하신다고 하시면서 폐업 기념으로 힘을 보탠다고 슈퍼챗 보내주신 분인데요. 박혜림님께 디어루시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참여해 주셔서 요즘에 동시 접속이 거의 19,000, 2만 명 항상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픽스가 진실을 얘기하고 또 상식을 바로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주변에 구독,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픽스몰에서 추석 선물 다양하게 준비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스픽스몰 회원 가입해 주시고 추석 선물은 꼭 스픽스몰에서 해 주십시오. 반건조 생선 반응이 아주 좋은데요. 이번에 특별히 소개해 드릴 상품은 이번에 약과하고요. 꿀 스틱을 지금 새로 선보였는데요. 제주도 꿀입니다. 하니 스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홍삼정 먹듯이 이 안에 꿀이 들어있는데 이걸 이렇게 한 번씩 빨아서 드시면 상당히 그 피로 회복에 좋고 그리고 이 약과가요. 저도 이거 먹어봤는데 시장에서 제가 가면은 꼭 하나씩 약과 먹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아주 좋은 약과인데 이걸 또 이재명 약과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박진영 교수 이거 왜 이재명 약과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시는데 참 먹는 이야기에서 참 송구하고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대표 취임 1주년 기념으로 의원들한테 선물 돌렸던 그 약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약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빨리 좀 단식을 좀 종결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재명 대표 빨리 단식 끝내고 또 힘을 좀 내시기를 바라고 그때 이 약과도 좀 드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선보인 약과하고 하니 스틱 세트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입해 주십시오. 어디 가서도 이렇게 좋은 제품 싸게 살 수 없다는 것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니까요. 추석 명절 선물 세트 2탄으로 소개해 드리는 것 지금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사주시면 우리 스픽스가 재정적으로도 힘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 구매해 주십시오.
자, 1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오호라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양문석 박사님, 김유정 의원님, 박진영 부원장님, 서종옥 변호사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